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분야 자주 하는 질문집, 이제 민원이 안 돼서 3차시죠? 9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4번.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합 원료의 경우 전성분 표기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일단 성분 사전은 우리 대한화장품협회 한글화 명칭 등록해도 되고요. 거기 없으면 이제 ICID, 비용이 되겠죠. 100에서 150만 원 대행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 정도 소요되는 비용 들면 등록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95번. 화장품, 완제품,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하는 원물, 꽃잎을 사용할 경우 제품의 어떤 효능, 기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을 화장품 전송을 표기해야 하나요?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화장품 내용물 자체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게 시각적이든 어떤 향적이든 기능이 있든 없든 그 꽃잎에 대한 아마 전성분 인키네임이 있을 거예요. 플라워, 파우더라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플라워라고 하든지 있기 때문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96번. 성분의 함량 표시하는 경우 이에 제품명의 성분명을 사용, 함량 범위 레인지로 표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함량별로 퍼센트로 표시해야 되고요. ppm 단위로 표시해줘도 돼요. 97번. 영유아 제품의 보존제를 미량 사용했다고 함량 표시해야 되나요? 표시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영유아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대로 표시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98번. 10에서 50g 제품의 경우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때는 알레르기 성분명과 이제 그 함량이 맞아야 이제 표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50g 미만으로 존성분 자체를 표시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안 해줘도 되는데 존성분은 표시해놓고 이 부분만 뺀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죠. 50ml 제품의 경우 존성분 표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화장품 법을 보시면 됩니다. 쑥 추출 에센스에 사용되는 쑥즙 방부제로 페녹시 에탄올이 사용된 경우 화장품 전송된 쑥 추출물 표기해도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쑥 에센스 내 함량이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물 대신 정제수 대신 썼다. 그래서 그 함량이 높아서 그 쓰이는 이제 페녹시 에탄올이 전체 방부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 쑥 에센스 물이 되게 소량 썼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페녹시 에탄올의 전체 성분에 전혀 방부력으로서 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는데 보통 다 쓰죠. 화장품 그러니까 베개 앱은 수치용을 제조 화장품을 재고로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 모든 표시사항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 안 하고 수출용 해외에서만 판매한다 하면 그 나라 법을 기준에 맞게끔 언어든지 표시 문화는 그쪽 법에 해당하는 것만 써도 돼요. 근데 대신에 그 조건이 국내에서 판매 안 하는 조건이죠. 근데 대신 그거를 다시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국내 식약처 표시기재 사항 관련된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제품의 표기 사항이 잘못된 경우 스티커로 오버레이딩 하여 수정해도 되나요? 그거 당연히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 단상자를 용기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오버레이딩 해야 됩니다. 착향제, 구성성 문제, 알레르기 유발 표시 기재 의무가 2002년 1일 이전에 생산된 포장재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유예기간을 두죠. 1년입니다. 그 지나면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장품 포장지 외 화장품 매장, 피부과 이원 스포츠센터 등 사업장에 홍보를 목적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서 표시 기재사항 이해에 붙이는 부분이잖아요. 붙이거나 표시의 부분인데 그거는 자율적으로 기업에 맡깁니다. 기초 화장품 베이스 효능 원료 구성 키트의 제품의 경우 포장재 표시 기재 시 화장품에 따라 전성분을 표기해줘야 되나요? 당연히 표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장품 표시 강화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화장품 용기 또는 단상제 인쇄되어 있는 제품 특징에 대한 설명을 광고로 볼 수 있나요? 당연히 광고죠. 화장품 광고 시 온, 오프라인 등 유통체에 따라 광고 표현 가능 범위가 상이한가요?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뾰족한 바늘 모양 바늘 니드 침과 같은 표현 문구의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되나요? 이 부분은 원료 자체에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원료 자체가 제품 자체 대신에 이제 어떤 원료를 투입한 원료가 그 모양이 이런 것 같다면 쉐이프가 이 바늘 것 같다, 니드 것 같다면 그 원료의 설명 부분에서는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원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세정제 제품에 소독제 단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독제는 의약 외품이고요. 손세정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화장품에 매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 보온 소지 방지하기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아니면 문구를 이 추가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자율적으로 기업에 맡기는데 이 매드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 판단하셔가지고 표시 기재 해줘야 됩니다. 제품의 항균력 숙지에 항균력 99% 표시했다. 어떤 시증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이거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항균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도상구 필름 같은 포도상구균이나 이제 대장균으로 한 거고 시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 접합하면 표시해줘도 됩니다. 제품에 뜰 때 특허 성분들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고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표시. 이거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배합금지 원료는 화장품 자체 사용되면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거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넣었다는 걸 광고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115번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기능상을 보고 시 내수성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워터프루프 효과가 있으면 광고해야 되나요? 받으셔야 됩니다. 내수성 기능성을. 프랑스에서 제도내 수입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주름 개선 가나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된 경우 국내에서 유통 시 제품 주름 개선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해도 되나? 당연히 광고해도 돼요. 해외에서 임상 테스트 관련된 자료를 국내에서 활용해도 되는데 다만 이거는 국내 식약처법의 기능사정품은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또는 천연화품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유기농이나 하정 천연화품으로 광고해야 되나요? 자,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 원료 부분에서 유기농이나 천연화장품 혹은 해외에서 받은 유기농이나 천연화장품 있으면 그렇게 광고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식약처에서 받은 부분은 광고하면 안 되죠. 마치 식약처에서 받은 것처럼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특허받은 기술 화장품 내용을 제정하여 특허 번호 해당 기술 내용을 광고에 사용이 되나요? 당연히 되고요.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아니라면 화장품의 최고 최상 베타성한테 절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없습니다. 왜냐 비교 대상을 할 수도 없고요. 모든 전 제품을 다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죠. 화장품에서 식품의약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로고라는 게 뭐 유기농이든 천연이든 뭐 기능성이든 뭐 인증 받으셨으면 사용해도 되고요. 임상기관의 의뢰를 맡겨서 세스한 계획과 이미지 그래프 수치 발송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웹에서 이제 사용해도 되나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동물 실험 미CC 등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예상이 있죠. 이제 동물 실험,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법이 없으면 동물 실험하게 됐는데 국내 법상 지금 동물 실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 증리를 활용한 광고가 해외 가대 광고가 포함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업과 고객과의 이제 금품이나 어떤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허위 가대 광고라고 보여지는 거죠. 화장품 상세 정보 페이지 비교하려는 자세 유사 제품과 비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정확한 데이터만 있으면 비교해도 되죠. 표시 광고 뭐 이제 시증 자료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동일한 제품의 표시 광고 시증 자료의 제조별로 구비해야 되나요? 제조별로 별로 구비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제 동일한 이름인데 이제 처방이 바뀌었다거나 제조 공정이 바뀌었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추가로 실험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 광고 주요 시증 대상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자료를 입증 문구 자료는 기능성 심사를 받은 자료를 의미하나요? 당연히 받은 자료를 의미하는 거죠. 수입 국가에서 수입 화장품의 시험한 임상 시험 자료가 국내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식약처에서 인증에는 유효한가 그러니까 뭐 기능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인증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인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유기농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식약처 관련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에 따라 처방과 내용물이 동일하나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임상시험 기간을 요청하여 이전에 피부 자격 테스트 결과에서 제품명만 변경하여 재발행받으면 해당 데이터 시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 바뀐 거잖아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품명이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방이나 내용물이 동일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기관에서 해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 받은 기간에 우리가 동일하니까 제품명을 바꿔서 그 자료 달라고 하시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제품을 공동 개발한 연구소에서 해당 제품 임상 시험을 진행하여 하나호 시증 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이거 자사 테스트 결과잖아요. 표시해주면 돼요. 자사 테스트 한 내용이라고. 근데 그게 임상실험에 대해 임상실험은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기간, 해당 임상기간 뭐 의사의 동의하에 임상실험할 경우 뭐 피의자 뭐 20명 뭐 혹은 40명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능성마다 그런 부분만 위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자사 테스트 결과라고 표시해 주면 뭐 문제 없겠죠. 시칭을 위한 시험 분석 자료를 자사 내부적 품질 관리 팀에서 마련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마련해도는 시험 분석 자료 마련하는 거에 뭐 기업의 자율이죠. 근데 그거를 광고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따로 식약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사에서 뭐 마련하는 거에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 시험 분석 자료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시험 분석 자료라는 게 뭐 어떤 뭐 중금속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라면 식약처에서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 기간에서 상호할 만한 그러니까 대처할 만한 자사 데이터가 있으면 자사 기구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대처해도 되고요. 자, 132번 인체 적용 시험이 완료된 제품의 제조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유효한가요? 자, 공정이 바뀐 거죠. 공정은 바뀌었는데 제조원 그 시스템이 바뀐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처방하고 그 함량 부분하고 그 공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화장품에 해당되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인지 화장 외품인지 그 화장품법 보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화장품으로 그 인정받으려면 그러니까 화장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적용 부위, 피부나 피부 외 부속 기관, 뭐 손톱, 발톱, 털, 그리고 효능 효과 딱 그 부분만 효능, 인체 세정이나 또 미적 그 부분만 아시면 이게 화장품인지 뭐 알 수 있습니다. 자, 붙이는 인조 속눈썹 또는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는 물풀 이게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화장품 아니지 공산품이죠. 자, 네일 스티커도 인조 스텝에 바르는 네일 폴리시가 화장품에 해당하나요? 자, 네일 폴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이 있어요. 네일 스티커인데 인조 손톱에 발랐다. 그러니까 피부 부속 기간이 아니잖아요. 가짜 손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이 안 됩니다. 그때 진짜 손톱에 발랐다. 그러면 화장품이 되는 거죠. 세정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체 형태의 제품으로 녹여서 손톱에 영양, 오류 공급해주는 네일 파라핀의 경우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자, 손톱 바르는 부위가 손톱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바르는 부위는 맞아요. 근데 오일, 영양을 공급해준다. 그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그 손톱에 영향을 주는 목적 효능 효과로서 고체 파라핀 녹여 액상 동접의 화장품에 해당. 그러니까 식약처에도 화장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위랑 사용 목적 세정이냐 미적 목적이냐 건강이냐 유지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쉽습니다. 건식 네일 폴리시는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그 건식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르는 거하고 그게 진짜 손톱에 바르는 부분하고 그 발랐을 때의 효과 준다면 화장품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식약처 볼까요? 자, 화장품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네일 폴리시는 네일 아트 시 사용하는 액세서리 등을 부착할 때 빠르게 건조하도록 바르는 네일 드라이어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용도에서 틀렸죠. 이게 바르는 부위가 실제 피부라고 해도 이거는 그 용도가 액세서리에 부착하는 본딩이죠. 본드
목적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니죠. 손, 발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형태로 무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이건 무좀 개선은 화장품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화장품 아니고요. 자, 차량 옷장, 서랍장 등에 두고 향기가 나도록 하는 제품 또는 친구나 공기 중에 수면 이거 당연히 화장품 아니고요. 향수를 수입하여 완제품에 넣어 판매하라고 합니다. 액체를 직접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 등에 묻힌 뒤 액세서리에 부착하여 액세서리에 부착하는 화장품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인체에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패치에 도포된 성분이 흡수되어 피로 회복 및 운동 중 이거 화장품 범위 벗어나죠. 화장품 아닙니다. 다리 붓기 완화, 혈흔 개선 등 패치 발바닥에 붙여 발바닥에 땀을 통해 체내 이거 이것도 그렇잖아요. 영역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화장품 아닙니다. 다만 그러고 있죠. 이게 임상으로 받았다. 실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막 효과를 내는 화장품으로 판매할 때는 가능하다고 보죠. 자, 운동 후 뼈 근육 통증 완화 이거 화장품 아니잖아요. 목적이 틀렸잖아요. 자,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거나 팩을 붙인 후 그 위에 마스크 에펙처럼 붙이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이 화장품에 해당되나요? 팩을 붙이는 그 마스크처럼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 목적이 그러니까 마스크 팩을 붙여서 하는 목적이 그 피부에 대한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 피부에 뭐 미적 완화 붙이는 것도 아니고 세정의 목적도 아니고 또 건강의 목적이냐 과연 건강 목적이 아니죠. 결국 이 마스크 플라스틱 붙이는 건 마스크 팩의 보습력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거지 어떤 피부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발라야 하는지 표시해주는 스티커 및 밴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이거 화장품 아니죠, 당연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